안녕하세요. 안명옥입니다. 지난번 일본 유학파 여의사들의 탄생과 활약에 이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어렵게 시작되었던 여자의사 교육과 여의사들의 활동을 살펴보려 합니다. 1900년 첫 의사 김점동, 박에스터 선생님의 등장 이후로 1918년까지 여의사는 맥이 한동안 끊겨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여의사 탄생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청강생으로 1918년 4월 졸업한 후 의사면허를 받은 안수경, 김영흥, 김혜지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국내의 여자 의학교육과 여의사들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의학교인 제중원의학교 상황을 보면 1886년 16명의 학생으로 의학교육을 시작한 이래 제중원의학교는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로 불리게 되었고 1908년 6월 에비슨에 의해서 조선 최초의 면허 의사인 첫 졸업생 7명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때 의술개업 인허장, 다른 용어로는 의사면허증을 수여하며 시작된 의사면허 제도는 1909년 관립의학교 졸업생들에게도 소급 적용돼서 발부되기 시작하였고 1914년 새로 의사면허증 제도가 시작되기까지 144명에게 발부되었다고 박형우는 한국근대서양의학교육사에서 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중원과 이어지는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에서 여의사 교육은 제중원 여의사 에버필드가 1900년에서 1901년 여학교 학생 중 똑똑한 몇 명을 교육하고자 2명을 제중원의학당에서 교육했지만 안타깝게도 졸업과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세브란스 의대에서 첫 여의사 배출은 43회 졸업식인 1953년에야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경성의학전문학교 상황입니다. 1899년 관립의학교 설립으로 시작돼서 1907년까지 그 후 대한의원 부속 교육부 의육부를 거쳐서 1909년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가 되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며 조선 총독부 의원 양성소, 즉 의학 강습소로 강제로 강등당했다가 1916년 4월 정규 전문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서 경성의학전문학교로 개칭되었습니다. 1914년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여성의학 교육의 선구자인 로제타 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선 총독부 의원 부속 의학 강습소 시기에 조선 여학생 안수경, 김혜지, 김영흥 등 3명의 여학생을 청강생으로 받아들이고 이 3명의 여학생은 1918년 졸업과 동시에 의사면허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총독부 관보 1918년 4월 1일자에 실린 경성의전 47명의 졸업자 명단에 안수경, 김영흥, 김혜지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 관보 1918년 5월 18일자에는 이들 경성의전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의사면허 취득자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이후에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개설되었습니다. 한편 1925년에는 고수선 윤보명이 총독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일본 동경여의선을 다니다가 경성의학전문학교에 편입해서 의사가 된 고수선은 독립운동뿐 아니라 고향인 제주에서 제주 여자 청년회를 조직하여 신생활운동 등 사회사업, 여성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1918년 의사면허를 획득한 최초의 국내 배출 여의사들인 3분입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혜지, 김영흥, 안수경 선생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독부 관보 1918년 4월 1일자에 실린 경성의전 47명의 졸업자 명단에 안수경, 김영응, 김혜지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 관보 1918년 5월 18일자에는 이들 경성의전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의사면허 취득자 명단이 역시 실려 있습니다. 의사면허 번호는 안수경이 244번, 김영응이 248번, 김혜지가 251번입니다. 국내파 여의사의 최초 등장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찍이 1913년에 이미 로제타 홀과 메리 커틀러가 평양 광해여원에 여성의학반을 설치해서 의사 되기를 원하는 소녀들에게 기초교육과 실습교육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1928년 동대문 부인병원장이던 로제타는 동경여의전을 졸업하고 귀국해서 동대문 부인병원에 있는 길정이와 상의해서 여자의학 교육기관 설립을 본격적으로 도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와 전문 교의였던 그 유영준, 여의사 현덕신을 비롯해서 뜻을 같이 하는 이상재, 윤치호 등 각계 도움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1928년 5월 19일 조선여자의학전문학교 창립총회를 갖고 1928년 9월 4일 경성여자의학강습소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소장 로제타 홀, 부소장 길정이로 시작했죠. 장소는 로제타의 남편 윌리엄 홀의 해주요양병원 간호사이던 선교사 엘라 루이스가 그 당시 은퇴하고 살고 있던 양옥 2층을 빌려 사용했고 강습소 비용은 로제타 홀이 부담하였습니다. 당시 각 의학전문학교 한국인 의사들이 무료로 강의하였다고 합니다. 함께 뜻을 모아 이룬 개가였습니다. 그 당시 1928년 5월 21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여자의학전문학교의 창립총회는 19일 오후 7시 반에 서서문동 41번지 김타원 씨의 김병원에서 열렸다. 허영숙 씨의 사회로 김순복 씨의 발기인명 보고, 정자영 씨의 사업 보고, 호올 부인의 취지 설명과 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기성회 조직 기사도 함께입니다. 경성여자의학 강습소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 사진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가 있죠. 왼쪽 사진은 1928년 9월 4일에 경성여자의학 강습소 개강 기념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1932년 6월 23일 촬영한 경성여자의학 강습소 학생들 단체 사진입니다. 1회 졸업생이신 박순정 선생님의 따님 이명희 선생님의 소장 자료 드립니다. 1933년 9월 10일 오후 3시에 경성여자의학 강습소 교우회 창립총회가 개최돼서 교우회가 정식 창립됩니다. 그전에는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학우회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학생들과 강사와 앞으로의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가 참석하는 교우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다음해 1회의 졸업생들의 졸업을 앞두고 교우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해인 1934년 7월 28일 발행된 경성여자의학 강습소 교우회지는 88쪽으로 창간되었는데 창간 후 연역에 의하면요. 1928년 9월 4일 신입생은 모두 예과생 17명으로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전합니다. 1929년 3월 제2회 예과생을 모집하였고 5년제, 예과 1년 본과 4년으로 이제 5년제인데 그것으로 학제를 정해서 1933년까지 6회 예과생을 모집하였는데 1933년 로제타 홀이 은퇴를 하며 7월 1일자로 조선여자의학강습소 경영의 책임이 김탁원, 길정희 부부에게로 인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교사도 경성부
관철동 140번지로 이동하고 학교명도 경성여자의학 강습소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1934년 7월 28일 교우회지 창간호 발행 당시에 학생 수는 모두 49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4년 6월 9일에 1회 졸업생 5명 중에 박순정과 임용환은 1933년 이미 의사검정고시에 합격한 상황이었고요. 1934년 졸업 당시에는 5명 졸업생 전부가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그 5명은 26세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출신 강성자, 24세인 숙명여자 고등보통학교 출신 박순정, 정신여학교 출신 27세 신무선, 개성호손여자 고등보통학교 출신 24세 이정학, 동덕여자 고등보통학교 출신 28세 임용화입니다. 1934년 교우회지 창간 당시 강성자는 경성적십자병원에, 박순정은 경성 성대암정내과, 신무선은 대구 동산병원, 이점학은 해주 구세병원, 임용환은 성대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임을 교우회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2회 졸업식은 2년 후인 1936년 6월 20일에 있었는데 3회 졸업, 즉 1938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4월 8일 인가를 받기 전에 1937년에 졸업생이 있었을 가능성과 관련된 기록은 원전을 찾을 수 없었지만 일정희의 나의 자서전에는 3회 이후에 학생들은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편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제타 홀이 1933년 선교사로 정년을 맞아 미국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경성여자의학 강습소는 길정희가 남편 김탁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빌려 쓰고 있던 창신동 루이스집이 선교사업으로 쓰이게 돼서 이사하게 되면서 종로구 관철동 410번지 태화관, 그 당시 중국 요리점이었는데 이 태화관을 구입해서 강습소와 병원을 함께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로제타가 귀국하면서 감리교재단 지원도 종식되어서 강습소 운영은 힘들어졌죠. 여자의학 전문학교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정구춘 유지들과 함께 1934년 재단법인 설립위원회를 발족시켰지만 총독부의 반대로 강습소 지속과 전문학교 승격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 순천 부호인 우석 김종희에게 유언으로 당시로선 정말 파격적인 거액인 65만 원을 기부받고 또 미망인 박춘자 여사가 10만 원을 추가 출자하였다고 하며 주변의 기부금과 또 일본인 학생을 일정 수준 입학시킨다는 총독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게 되어서 이제 결국은 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사는 명륜동 국립 경성고등상업학교에 건물을 개축하고 나서 1938년 4월 8일 인가를 획득했고요. 재단법인 우석학원이 설립되고 5월 16일 드디어 입학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여의사 역사에 기념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조선여자의학 강습소, 경성여자의학 강습소와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의 발전 과정에 일익을 담당했던 많은 분들의 놀라운 열정과 헌신의 뒷이야기들을 모두 소개하지 못함이 안타깝지만 훗날을 기약합니다. 급기야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과 함께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에도 변화가 도래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함과 동시에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의 일본인 운영은 막을 내리고요. 바로
8월 16일자로 정구충 박사가 학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원래의 설립 목적이던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학 교육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2차 대전 혼란기를 거친 후 맞이한 해방 직후에 1945년 9월 28일에는 제4회 졸업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고 합니다. 37명 졸업생에게 처음으로 우리말로 된 졸업장이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인 재학생에게는 8월 15일부로 졸업장과 재학 증명서를 교부해서 거취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격동의 시기에 1946년은 졸업식이 없었고요. 5회 졸업식은 1947년 5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미 군정과 함께 여자의과 대학으로의 학제 개편의 시작이었죠. 의학 강습소에서 또는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면허 시험, 그러니까 의사검정고시에 합격해서 의사가 된 여성분들도 30여 명 있었다고 합니다. 1918년 경성의전을 졸업한 안수경, 김영응, 김혜진은 졸업과 함께 자동적으로 의사면허가 부여되었고, 역시 허영숙을 제외한 1920년 이후 동경여의전 졸업 여의사들에도 그 면허시험 없이 의사면허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성여자의학강습소 출신들에게는 이 경우가 해당되지 않았어서 1933년 의사검정고시에서 경성여자의학강습소 출신의 박순정, 임용화를 필두로 의학강습소 출신 21명이 합격했다고 해요. 그리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응시해서 또 합격한 여성은 김금선, 윤영은, 이인숙, 정남술 등 7명이라고 합니다. 검정고시 제도는 1946년을 끝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1933년 10월 43년간 조선에서 봉사한 로제타울 선생님의 성별회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경성여자의학 강습소 설립의 세 주역인 로제타올, 길정희, 김탁원 부부가 함께한 사진을 보시고 계십니다.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의 설립에 지대한 공헌을 한 우석 김종익 선생님 관련 기사들입니다. 김종익 선생님의 거액 기부가 없었으면 초기 우리나라 여의사 양성 산실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경여의전을 졸업하고 여의사 양성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유영준이 김종익의 제부이기도 해서 이 인연도 김종익의 기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1938년 5월 16일에 개최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입학식입니다. 경성여의전을 졸업하신 저희 어머니와 이모의 소장 자료로 제 개인 소장 자료입니다. 역시 해방 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의 교정 사진이고요. 제 개인 소장 자료입니다. 앞으로의 사진들도 제 개인 소장 자료입니다. 경성여의전에서 학생들이 수업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의 생활 이모저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즉 일제 강점기 말기까지 의학계 고등교육기관은 경성의학전문학교, 사립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의학부, 평양의학전문학교, 대구의학전문학교, 경성여자의학강습소에서 발전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로 6개의 의료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 미군 정식이 미국식 의료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의학교육이 6년제가 되면서 의학전문학교가 의과대학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일제가 만든 관리의학교육기관은 모두 폐지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 주체가 된 새로운 의학교육기관이 서울, 대구, 광주에 세워졌습니다. 서울은 경성제국대학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폐지되고 19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대구의학전문학교는 1945년 9월 대구의과대학으로, 또 광주의학전문학교는 1946년 9월 광주의과대학으로, 세브란스는 6년제로 개편되면서 1946년 처음으로 예과 학생을 모집하였고 1947년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는 1948년 5월 서울여자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화여자전문학교는 1945년 10월 이화여자대학교로 승격될 때 의학부와 약학부가 설치되면서 이화여자의과대학 시대를 열었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에 문교 당국은 서울시내 모든 대학에 연합 단일대학으로 운영토록 하는 전시특별조치령을 내렸고 1951년 1월 4일 부산으로 정부 중심을 옮기면서 정부기구뿐 아니라 교육기관들도 본부를 지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전시연합의과대학은 부산에서 1951년 2월 18일 처음 개강했고 뒤이어서 대구, 광주, 전주, 대전에도 연합대학이 설치되어서 합동수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학교육도 합동교육을 하게 되었고 부산전시연합대학에 참여한 의과대학은 서울대학교, 또 서울여자의과대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 등이었다고 합니다. 1948년 6년제 의대가 된 서울여자의과대학은 로제타호를 비롯한 여의사들과 국가 발전을 도모한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1928년 우리나라 여성의학 교육의 시작이며 중심이 되었던 여자의학 강습소에서 발전해서 1938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시대를 거친 결과물이었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근대사 여성의학 교육 중심이었죠. 그 후 서울여자의과대학교는 1957년 남녀공학으로 개편되면서 수도의과대학으로 개칭되었고요. 1967년 3월 1일에는 국학대학과 산학원 인수과정을 거쳐서 종합대학인 우석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우석은 아시다시피 경성여의전 창설에 지대한 공헌을 한 호남부호 김종익의 호입니다. 학교법인 우석학원은 거듭되는 재정난으로 1971년 12월 9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병합돼서 오늘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광복 후 6.25 전쟁이 끝난 1960년 이전에 우리나라 의학교육기관은 서울의대, 연세의대, 서울여의대, 그러니까 수도의대가 됐고 나중에 고려의대가 됐죠. 이화의대, 경북의대, 전남의대, 가톨릭의대, 부산의대 등 8개의 학교에 지나지 않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의학 교육기관인 이화의대와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수도의대를 제외한 타 대학에서는 여학생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극소수였습니다. 2023년 현재 전국의 의과대학 수는 40개로 한 해에 3천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근대 여의사들이 주로 담당했던 분야는 산부인과, 소아과였습니다. 여의사가 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사회 편견은 물론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어려움 역시 매우 컸습니다.
그녀들은 대단한 의지로 의료활동과 여성운동, 또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도 했고요. 사회 계몽운동에 맹렬한 열정으로 참가했습니다. 근대 여의사들은 여성과 미래세대 교육, 여성운동의 최일선, 전문가로서의 인수를 펼치면서 생명을 구하고 나아가 사회와 나라를 구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간 근대화 시기 여성의학 교육과 여의사에 대한 여러 연구와 저서들이 열정적 연구자들의 연구로 맥을 유지해 왔지만 인용 자료들의 편차도 많고요. 더불어 한국 의료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로 주된 연구는 남성 중심의 연구였습니다. 여성 의료사 연구 논문은 연구마다 인용에 있어서 다른 사항들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아직 철저한 고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앞으로 많은 연구자에 의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여성 의료사가 근대는 물론 고대 또 현대의 여성 의료사까지도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셨듯이요. 이렇게 시작된 여의사의 탄생은 2023년 현재 전체 의사 14만 8천여 명 중에서 3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여의사가 양성되어서 의협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어머니와 이모는 모두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 5회, 3회 졸업생이십니다. 왼쪽은 외할머니와 이모 그리고 어머니의 세모녀 사진이고요. 자매의 경성여의전 시절 사진입니다. 가장 오른쪽은 역시 의사이신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 아래는 어려서부터 안과 개업이셨던 어머니 병원에서 동생을 진찰하는 제 유치원 시절 모습입니다. 오직 딸만 있는 어머니로서 딸 둘 모두를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로 진학하게 하여 여의사와 전문의로 성장하게 한 외할머니의 사랑과 격려, 그리고 어머니와 이모의 사랑이 또한 제가 여의사의 역사에 각별한 관심을 더하게 된 그런 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근대화 시기에 김점동, 박에스터 선생님을 시작으로 생명을 구하려는 활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의협에 종사하겠다고 나섰던 그 성각자 여성, 여의사 선배님들께 그 후예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은 처음엔 병들고 어려운 처지의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하였지만 종국에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인술이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질병의 예방, 치료는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깨우침으로 나아가서는 3.1운동과 여성운동, 독립운동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결국 활인의 정신, 생명을 살리는 정신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